안녕하세요. 오늘의 천자문 사자는 146화 천토회맹입니다. 발벌천, 흑토, 모일회, 맹세맹입니다. 여기 천토는 주나라 동쪽에 있던 고을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자를 직역하면은 천토에 모여 맹세하였다가 됩니다. 진문공이 여의의 횡포를 피해서 19년간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다시 진나라로 귀국하여 제후에 올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풍파를 모두 경험한 진문공은 현명한 신하들을 동용하여 빠르게 진나라를 안정시키고 국세를 강성하게 키웠습니다. 그는 제황공의 정책을 이어받아 존왕양이 즉 주왕씨를 받들고 오랑캐를 몰아낸다는 이런 기치를 실천하였습니다. 주나라 왕실의 내란으로 정나라에 피신한 양왕을 도와 천자의 자리에 다시 올려주었고 남쪽 오랑캐인 초의 북진을 막았습니다. 이 무렵 중국 대륙은 일대 패권국인 제나라가 쇠퇴하고 진이 다시 성장하고 있었으며 세력을 키운 초나라가 중원 진출을 위해 북진을 도모하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초의 정나라 정부를 계기로 진과 초는 여기 성복에서 일전을 벌이게 됩니다. 결국 기원전 632년 성복 전투에서 진은 초를 격파하였고 이 소식을 들은 양왕은 남쪽 오랑캐 초의 중원 진출을 막은 공이 크다고 보고 직접 낙읍에서 여기 천토까지 가서 진문공을 치하하였습니다. 진문공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다른 제후들도 천토에 불러 모아 협약을 받아내었으니 이를 천토회맹이라 일컫습니다. 이렇게 진문공은 스스로의 힘으로 제황공에 이어 춘추 2대 패자가 됩니다.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벌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발벌천은 발력자와 해칠잔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발력자는 갑골자를 보면은 장단지와 발을 그린 상형문자입니다. 갑골자를 몰랐던 소전에서는 이 다듬어진 형태를 보고 이 장단지를 성곽으로 착각하고 발로 성곽에 들어간다는 식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갑골자는 이런 발의 의미보다는 이 걷는 다리를 표현한 것이 맞겠습니다. 해칠자는 갑골자를 보면은 여기 바로 세운 창과 거꾸로 세운 창이 서로 부딪히는 형태입니다. 이는 피튀기는 전장의 사음을 그린 것으로 건문으로 오면서 창과가 두 개 종으로 겹쳐진 형태로 발전합니다. 이 자는 살이 찢기는 처절한 사함을 의미하여 이 속뜻으로 살을 도려낸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창의 형태를 이 살을 발라낸 이 뼈대만 남은 걸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창으로 해치다는 의미의 해칠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형태가 살을 발라낸 이 뼈를 닮았다 하여 이 발라낸 나머지, 즉 나머지 잔, 그리고 이걸 칼로 발라낸다는 의미로 깎을 찬이란 그런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은 이 형태가 자세히 보면은 옛날에 화폐로 사용된 이 명도전을 이렇게 엮은 것과 비슷하여 화폐라는 그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명도전은 이 전국시대부터 진나라에 걸쳐 사용된 것으로 칼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한 이후에는 이 엽전 모양의 둥근 발량전이 주조되어 휴대성을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잔은 다양한 의미의 자형을 만들어냅니다. 뼈에서 살을 발라낸다고 보고
이 살바른 뼈를 의미하는 이 알자가 있죠. 이 알자가 추가되어서 이 잔인할 잔자가 이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살을 깎는다 해서 이 깎는 칼을 뜻하는 이 칼두자가 추가되어 이 깎을 잔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화폐의 의미로 쓰일 경우에는 그 재료인 이 쇠금자가 추가되어서 돈전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해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뜻하는 이 마음심이 들어간 경우에는 해칠 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발벌천은 이 해한다는 이 잔자와 이 발족자가 합해진 것이므로 발로 해친다는 의미가 되어서 짓밟다는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는 처음 의미는 짓밟다, 유린하다 그런 뜻이었으나 점차 발로 단순히 밟는 것까지 의미하게 되어서 오늘날에는 밟다, 발로 디디다, 실천하다 등의 그런 온순한 의미로도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 자는 흑도자입니다. 흑도자는 각골자를 보면은 이 땅에서 올라오는 삭, 식물의 새싹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는 흙에서 삭이 트고 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일부 각골 자연에서는 이 삭이 잘 트도록 위에 물이 뿌려주고 있기도 합니다. 아마도 빗물 같아 보입니다. 건문에서는 이 까닭은 분명치 않지만 이 삭이 이렇게 끈게 그려져 있습니다. 초록잎을 나타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통통했던 삭은 이런 일자형이 되고 중앙에 이 굵은 점이 하나 들어갔으며 이 점이 횡으로 자라서 오늘날의 이 흑도자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흑토는 처음에는 이 삭이 잘 자라는 그런 흙을 의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점점 다양화되어서 오늘날 그 의미가 흙, 땅, 토지, 살다, 장소, 고향 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편 삭이 내린 이런 흙은 이 뿌리가 박혀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뿌리 두로도 불립니다. 우리는 깨끗한 옷가지나 음식에 흙이 묻으면 더럽다고 버리기도 합니다. 옛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흙은 생명의 어머니란 그런 고상한 뜻 말고도 이 더러운 것, 하찮은 것이란 그런 의미가 있어서 쓰레기 차로도 불리웁니다. 음양오행에서 이 하늘과 맞닿은 이 경계지가 바로 흙이라고 보았습니다. 해가 있는 하늘은 양의 기운, 물이 스며들어간 이 땅 속은 음의 기운을 품고 있기 때문에 지표에 위치한 이 흙은 그 중간이 됩니다. 그래서 오행에서 토는 음과 양의 중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토의 근문 형태를 자세히 보시면은 이 벼루를 갈고 있는 이 먹을 닮았다고도 해석이 되었습니다. 먹은 보통 숯금댕을 악효풀로 굳혀 만듭니다. 그래서 자행에 재료를 뜻하는 이 금댕을 넣어서 이 먹묵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먹묵은 이 소전 자행을 보면은 여기 혹도자가 있고 혹도자 위에 이 금댕을 뜻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 금댕은 두 개의 불화자 위에 이 거름이 있는 형태입니다. 흑토자는 또 가끔 임금왕과 오곡자를 구분하기 위해 획이 하나 들어간 것처럼 이 흑토자도 획이 들어간 형태가 있습니다. 물론 동일한 의미의 흑토자입니다. 이는 흙이 덩어리 형태가 아니고 이 가루로가 뭉쳐진 것을 나타낸 거라 하겠습니다. 다음 자는 모일회입니다. 각골자를 보면은 위에 뚜껑이 있고 아래에 담는 이 입구자 모양의 그릇이 있으며 중앙에 날일자가 있습니다. 이 날일자만 없다고 치면은 뚜껑과 아래 그릇의 합으로 그려진 이 합할합의 각골자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일자 형태의 뭔가를 담는 이런 그릇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건문을 보면은
이 날일자 형태가 아주 다양합니다. 이게 통일되어 있지는 않고요. 분명한 건 구역이 나누어져 있고 이 안에 점들이 들어가 있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구역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받침자가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래 이 그릇을 뜻하던 이 입구자는 이 달감자 형태입니다. 달감자는 입안에 무언가 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 그릇 안에 무언가가 들어있음을 이 달감자로 다시 한번 더 표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자형은 장신구를 담은 상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뭔가 한 가지만 넣은 것이 아니라 종류별로 이것저것 이 구역을 정해서 모아놓은 상자를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는 여러가지 물품을 이 한 곳에 모으다, 보관하다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는 처음에는 모으다, 모아 넣다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회는 나중에는 물품뿐만 아니라 각골 시대부터는 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도 회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의미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거리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으로 보아 거리를 뜻하는 이 행자,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발걸음을 뜻하는 이 발짓자가 추가된 이 회자가 만들어져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건문의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건문의 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소전을 오면서 이 모일 회가 단순히 물품을 모은다는 의미보다는 사람을 모은다는 그런 의미로 더 빈번하게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이 자행이 이 복잡한 이 모일회, 사람들이 모인다는 의미의 모일회는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원래 사람들이 모이다는 걸 의미했던 이 회자는 오늘날 단순히 걷는 모양 회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회자가 모일 회자가 사람이 모인다는 의미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회는 모인다는 의미 말고도 다른 다양한 뜻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불러 모을 때 이 깃발을 내걸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기 때문에 이 회는 이 깃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는 깃발 괴로 읽힙니다. 또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사람이란 그런 뜻도 있습니다. 즉 이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사람이라 하면은 거강꾼을 말합니다. 거강꾼은 이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사이에 흥정을 붙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모아서 흥정을 붙이는 사람을 거강꾼이라고 해서 이 자를 거강꾼, 쾌라고도 부릅니다. 또 소전에서는 자행의 형태를 빗대어서 새로운 뜻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이 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래를 입, 이 중간을 이 사람의 코와 눈으로 보고 그러면 이 위는 이 뾰족하게 다듬어진 이 상투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형은 이 글자의 모양을 본따서 상투괄이라는 자로도 불리웁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맹세맹이 되겠습니다. 이 자는 밝을 명과 이 그런 명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밝을 명은 각골자를 보면은 이 달과 해가 그려진 형태입니다. 하지만 해가 아니라 이 둥근 창이 그려진 것도 있습니다. 건문으로 오면은 이 둥근 창과 달로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소전을 와서는 다시 이 해와 달로 그려져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이 건문에 보이는 이 둥근 창은 이 빛날 경자입니다. 이 자는 동굴이나 움집에 난 둥근 창을 그린 것입니다. 어두운 동굴이나 움집 내부에서 밖으로 난 창은 대단히 밝게 보여집니다. 둥근 이 창은 동물의 침입을 막기 위해 나뭇가지로 이렇게 날카로운 창살을 박았는데
이 자행에서는 이 다양한 형태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 제단에 길짐승을 바쳤으며 칼로 심장이나 목을 따고 길짐승의 피를 이 술잔에 받아 나눠 마시며 부족원들의 결속을 다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이 피열자의 각골자는 제사용 술잔에 피가 한 방울 이렇게 그려진 형태입니다. 이는 제물로 바쳐진 짐승의 이 핏방울을 의미하며 오늘날 이 피혈자로 발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걸음명 위에 획이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핏방울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 간에 동맹을 약속할 때에도 맹세의 표시로 제물의 피를 잔에 받아 돌려 마셨습니다. 이후 제물의 피를 입술에 바르거나 아니면은 제물이 아닌 각자의 피를 조금씩 술잔에 떨어뜨려 피의 맹세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맹세, 맹도, 각골자를 보면은 이 피혈자와 마찬가지로 제사용 술잔에 이 피가 있는 형태인데 피가 한 방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피혈자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피혈자는 여기 피가 한 방울 그려진 거지만은 이 맹세맹은 이 형태가 이 빛날 경자입니다. 이는 잔에 바쳐진 피로서 약조를 분명하게 밝힌다는 그런 의미로 이 빛날 경자가 안에 핏방울 대신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건문으로 와서는 이 빛날경에 다룰 자가 추가가 됩니다. 결국은 더 밝힌다, 밝을 명으로 더 밝힌다는 그런 의미를 확실하게 한 걸로 보입니다. 일부 사형에서는 이 피로서 약조를 밝힌다는 의미에서 여기 그런 명이 아니고 요 밑이 이 피혈자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소전에서도 보면은 이게 그런 명이 아니고 그런 명은 이자인데 요 피혈자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자행에서는 피혈자가 아니고 다시 이렇게 그런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맹세명은 오늘날 의미가 맹세하다, 맹세, 약속, 아니면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 이란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 사자 천토회맹 즉 진문공이 제후들을 천토에 모아 맹세를 받아내었다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문공은 신의를 지킨 인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진문공은 이 중의의 방랑 시절 이 초나라 성왕이 이 중의를 맞이할 때 그를 제후의 예로서 대접합니다. 그리고 연회에서 이 초나라 성왕이 묻습니다. 당신이 만약 진의 제후가 된다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이에 중의는 만일 초와 대적하게 된다면 삼사를 물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제가 일전에 이 사자는 임시거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즉 병사들이 행군하다 해가 저물면 세우던 이 간이 막사를 사라고 합니다. 즉 하루 행군 거리를 1사라고 하는 거죠. 약 30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3사니까 90리를 양보하겠다고 한 것이죠. 이후 제후의 자리에 오른 진문공은 초나라가 송을 공격하자 이를 구원하고자 초와 대적하게 됩니다. 진문공은 약속대로 3번 후퇴하여 연회에서의 약속을 지킨 후에 기원전 632년 성복에서 초를 물리치고 패자의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지도를 보면은 여기 주황실이 있는 낙엽 그리고 여기 천토가 있네요. 여기가 회맹지죠. 그리고 격전지인 여기 성복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진나라와 여기 초나라는 처음 어디서 만나게 되냐 하면은 요 도구에서 처음 만나게 됩니다. 이때 이 초나라 성왕은 이기기 힘들겠다 생각하고 후퇴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나라가 이제
스스로 이렇게 퇴각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초나라 장수 자옥은 얘들이 도망을 가네 하고 꼬임에 넘어가서 이를 쫓아가게 되고, 이 성복에서 매복한 진나라 군에게 습격당해 패배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물러난 것은 이때 연회에서 약속이 아니라 진나라 장수 선진의 계략이었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이렇게 패자가 된 진문공은 아쉽게도 5년 뒤인 기원전 628년 이게 죽게 됩니다. 워낙 나이가 많았습니다. 진문공이. 하지만 이 9년이란 짧은 제위기간 동안 혼란스러웠던 진나라와 이 중국 대륙을 안정시킨 이 중원의 패자가 된 점은 대단히 높이 살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